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가을철 질환입니다. 감기에 관해서 이재양 약사님의 강연 청해 듣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옷을 고르는데 반팔을 골라야 될지 자켓을 해야 될지 막 망설여지게 되고, 저녁에 이불을 덮을 때도 이 여름 이불을 넣어놔야 될지 가을 이불을 꺼내야 될지. 그렇죠. 진짜 그렇죠. 이런 계절을 우리가 환절기라고 하죠. 계절이 바뀐다. 여름에서 가을로, 봄에서 겨울로. 그런데 이렇게 환절기가 되면은 약국 매출이 달라집니다. 아니, 저는 사실 약국 안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여름인지 봄인지 가을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실내에만 있으니까. 예, 그런데 환자들이 오셔가지고 구매하는 약품 때문에 계절이 바뀌었구나 하고 알 수 있는데, 이 환절기에는 비염약, 알레르기약, 감기약 매출이 높아져요. 확연히 늘어나요. 네, 그래서 약국 성수기랍니다. 근데 이제 약국은 또 단골분들이 있어요. 동네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해마다 꼭 그 시기에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환절기에 나타나시는 40대 단골분이 있었는데 오늘 어머니랑 같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막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다 됐는데도 나는 감기 한 번 안 걸렸어. 근데 40대 여성이었는데 얘는 왜 누구 닮아서 이렇게 약한지 몰라. 젊은 것이 맨날 골골대. 자, 이런 거 보면 나이를 먹었다고 감기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젊다고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근데 감기는 뭐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걸리잖아요. 어떻게 하면 감기에 안 걸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되지 않아요? 그러네요. 네. 감기는 뭐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이게 사람을 살펴봤더니 감기에 잘 걸리는 사람이 딱 3종류가 있더라고요. 궁금하다. 네. 어떤 유형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 첫 번째로 체력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체력이 약한 사람들은 감기에 당연히 걸리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자, 체력이 약하다? 사실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다. 네, 우리 몸은 36.5도여야 되잖아요. 날이 추워도, 날이 더워도, 환절기여도 36.5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체력이 굉장히 소모되는 이 작업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기초 생활비 들어보셨죠? 네. 뭐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무조건 나가는 지출을 기초 생활비라고 해요. 무조건 나가요. 몸에게도 그게 있어요. 기초 대사량.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누워만 있어도 저절로 나가는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 기초 대사량의 대부분이 체온 조절이에요. 근데 체력이 약하면 이 체온 조절하느라고 내 에너지를 다 써버리니까 감기 바이러스하고 싸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체력이 약한 사람들은 환절기에 감기에 걸리기가 아주 쉽죠. 그러니까 추워지면 스스로 내 체온을 높이려고 애를 쓴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체온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운 날씨에 대비해서 36.5도 유지하려면 떨어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그렇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소비돼요.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자, 또 체력이 튼튼해도 감기에 걸려요.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점막이 약한 사람들. 우리 몸은 이 세균 바이러스가 막 떠돌아다니는데도 더 건강할 수 있는 이유가 방어기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몸 바깥은 피부가 이렇게 다 우리 보호해 주잖아요. 몸 안은 점막이 보호를 해줘요. 자, 눈 점막, 코 점막, 기관지 점막, 위 점막, 장 점막, 생식기 점막, 방광 점막, 이렇게 다 점막이 우리를 보호를 해주고 있는데, 이 점막이 말라 비틀어진 사람들이 세균과 바이러스에 잘 걸린다 이거예요. 점막의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 건조한 그렇죠. 사람들. 점막이 말라 비틀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기관지 점막, 감기는 기관지로 오잖아요. 기관지에는 섬모라고 미세한 물걸레가 달려 있어요. 물걸레. 자, 여러분들 주부님들이 아시겠지만, 자, 물걸레로 청소하기 좋아요. 젖은 걸레로 마른 걸레로 청소하기가 좋아요. 물걸레죠, 당연히. 그러니까 기관지가 이 환절기에 바람이 많잖아요. 바람에 걸레가 말라버려서 바짝 마르면 세균 바이러스 청소를 못 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감기 걸리면은 뭐 가습기를 틀어주고 이제 이렇게 물 많이 먹어라 하는 거죠. 자, 또 하나. 체력도 안 약해. 기관지 점막도 튼튼해. 그런데 또 감기에 걸리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죠. 뭘까요? 면역력이 약한 사람. 면역력이 약한 자, 우리 몸의 에너지인데
이 활동 에너지, 일하는 거, 재생, 머리카락, 피부 만드는 거, 그리고 하나가 면역력인데 너무 열심히 사는 사람 있잖아요. 너무 과로를 하시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이게 그 힘의 균형이 안 맞는 거죠. 특히나 또 뭐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 당뇨, 고혈압 뭐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겠죠. 이렇게 세 부류로 제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시나요? 아니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일리 있는 맞아요. 얘기네요. 아니 제가 일리 있는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네. 자, 그런데 어쨌든 감기에 걸렸다 할 때 우리가 초기 진압이 중요해요. 수사도 초기 대응이 중요하고 산불도 초기에 잡아야 돼요. 감기도 초기에 잡아야 돼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감기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자, 초기에 어떤 증상이 나오죠? 으슬으슬하다. 그렇죠. 재채기 나온다. 그리고 약간 미열, 열감이 느껴진다. 뭔가 이때 잘해야 돼요. 초기에 그럼 먹어야 될 감기약이 있습니까? 그렇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일단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추우면 어떻게 해요? 창문 닫죠? 우리 몸도 창문을 닫아요. 모공을 닫아요. 모공을 닫으면서 근육이 수축이 돼요. 우리가 너무 추우면 이가 덜덜덜덜 떨리죠? 왜 그러냐면 덜덜덜덜 떠물어서 열을 만들려고 그래요. 나를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문을 닫아요. 문을 닫으면 공기가 안에서 순환이 안 되니까 약간 더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재채기는 왜 할까요? 찬바람 못 들어오라고. 팍 내보내려고. 이게 일종의 방어 기제예요. 그렇죠.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으스스하고 재채기 나고 약간 미열 있을 때 그때 초기에 약국에 가셔서 종합감기약을 좀 사서 드신다거나 아니면 집안에 비책들 있잖아요. 생강차라든가 모과차라든가 레몬차라든가 유자차라든가 몸을 따뜻하게 하는 따뜻한 국물 이런 걸 좀 드셔주셔서 푹 쉬어줘야 돼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쉬어라. 그럼요. 예. 이 점막을 촉촉하게 하는 수분 공급 그리고 면역력에 힘을 주기 위해서 좀 퇴근할 수 있으면 좀 퇴근하고 쉬어야 됩니다. 그런 초기 증상이 와도 사실 약을 먹게 되는 건 뭔가 증상이 확연히 드러날 맞아요. 때잖아요. 약 먹기는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애매할 때 이렇게 스카프를 두르라고 제가. 아, 오늘 저거 하고 오신 이유가 있었구나. 그럼요. 제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그래서 드신 거예요? 네네네. 왜냐하면 체온 조절의 핵심은 목이거든요. 목 뒤에 체온 조절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초기 대응을 못 하시면은 고열이 나요. 왜? 우리 몸이 시상 하부에 체온 조절 중추 센서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추우면 창문 닫고도 추우면 어떡해요? 보일러 올리죠? 똑같아요. 우리 몸이 보일러를 올려가지고 고열이 나버리면 그때 너무 힘들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감기를 잡아야 되는 이유는요. 휴유증 때문이에요. 합병증. 감기 자체는 일주일이면 나아요. 바이러스가 일주일 이상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약 먹어도 일주일, 안 먹어도 일주일이라고 하는데 방치해버리면은 왜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대장 노릇 한다고 바이러스는 일주일 있다 나가는데 바이러스가 막 허틀어 놓은 그 사이에 세균이 들어와서 합병증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돼요? 편도선염, 비염, 기관지염, 폐렴 이런 식으로 되면서 산불처럼 굉장히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감기는 감기대로 앓고 지나간다 해도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약으로 진압을 해라 이런 그렇죠. 말씀이네요. 약이 싫으시면 미리미리 집에 어떤 비책들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약을 쓰세요. 약이 얼마나 좋은데. 뭐 약사니까. 아니, 남용만 안 하면 돼요. 남용이 문제인 거지. 그냥. 초기에 조금 먹으면은 나중에 크게 안 드시잖아요. 근데 약 먹지 말고 참아라. 견뎌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 그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초기에 빨리 대응을 하시고요. 그럼 감기약은 뭐냐? 부담된다 하시는데 이제 부담되는 건 아까 2차 합병증 때문에 드시는 항생제 같은 거예요. 근데 이 항생제는 2차 합병증이 있을 때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나오는 거니까 의사 선생님하고 꼭 상의해서 드셔야 되면 꼭 기간 맞춰서 드셔야 낫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약국에서 사시는 일반 약이나 초기에 병원에 가시면 항생제 없이 나와요. 부드럽게 도와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감기도 체질에 따라 어떤 사람은 코감기만 걸리고 어떤 사람은 목감기만 걸리고 어떤 사람은 기침감기에 걸려요. 그럴 때 뭐 코감기약 주세요. 기침약 이렇게 하지 마시고 코감기도 종류가 있어요. 저는 코가 막혀요. 저는 콧물이 줄줄 나요. 저는 가려워요. 기침도 가래가 딱 달라붙어 있어요. 잘 뱉어져요.
잘 때만 해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감기를 빨리 이겨낼 수 있게 약을 선택을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상을 완화시켜서 잘 견디도록 도와주는 그죠. 사실 거군요. 감기약은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바이러스 변종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잘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들인 거죠. 그러면 도구들은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잘 선택을 하면 짧고 굳게 빨리 초기에 대응을 하시라는 거죠. 제 말씀은. 네. 알아들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알아들으셨죠? 아니 근데 감기약도 되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정말 약사님 말을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주의해야 할 부분도 좀 있을 아까 거고요. 항생제 부분은 꼭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드시고 또 하나 팁을 하나 알려드리는데 감기약에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감기약에 왜 카페인이 많이 들었지? 이 카페인이 들어가면 약이 또 흡수가 잘 되기도 하고요. 또 졸음을 방지하기도 하고 약간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줄 때 기침도 완화가 잘 되고 열도 잘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카페인을 살짝 넣는데 만약에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이 감기약도 드시고 커피도 드시고 또 요즘은 커피에만 카페인이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녹차에도 들어있고 초콜릿에도 들어요. 초콜릿에도 맞아요. 들어있고 다양한데 다 뭐 들어있죠. 에너지 드링크에도.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동시에 드시면 심장이 막 쿵쿵쿵쿵하고 잠을 한숨도 못 자서 감기 증상이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카페인 들어있는지 약을 구입하실 때 저는 카페인에 민감합니다. 카페인 없는 감기약 주세요 한다든가 이 약에 혹시 카페인 들어있습니까? 물어보셔서 커피를 좀 줄이신다든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자, 감기에 안 걸리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푹 쉬어요. 네, 푹 쉬고 점막을 촉촉하게. 그러니까. 그래서 점막을 말라 비틀어지게 하는 카페인 음료, 매운 음식, 과로 이런 걸 줄이시고요. 제 생각에는 빨리 체온 조절을 할 수 있으려면 평소에 땀을 살짝 내는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야 추운 바람이 들어왔을 때 내 몸이 순환을 잘해서. 그리고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는 거 아세요? 몸에도 근육이 있고 마음에도 근육이 있는데 사실 감기도 내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 때 그럴 때 좀 잘 걸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마음 근육도 키우시고 몸 근육도 같이 키우는 가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이재양 약사께서는 항상 웃으시는 거 보면 마음 근육이 아주 튼튼하신가 봐요. 하실 거예요.